애널리스트 보고서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 라고 제가 커뮤니티 게시물에 한번 썼었거든요. 지난주였나요? 지난주 후반때였나? 그러니까 뭐 특정 채널에서 보니까 애널리스트의 보고서의 뭐 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어닝 리비전이라 그러나? 실적 전망치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다른 한 분이 이 특징적인 걸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이게 일반인들도 아마 비슷하게 느낄 것 같아서 그런 팁에 관련된 행간의 팁을 읽는 법 이런 것들도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옛날 유튜브 채널을 하기 전에 이제 만화 하시는 분이랑 작업을 해가지고 그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주식에 대해서 조금 관심 있는 분이어가지고 만화를 하나 그랬었는데 애널리스트 보고서에서 목표가가 얼마다라고 했을 때 목표가가 잘 안 가는 것 같다고 지켜보고 째려봤더니 안 가더라. 거짓말장인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처음에 보면 그 책임지도 못할 일을 뭐 왜 저렇게 하느냐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실제로 애널리스트 보고서는 그렇게 활용하는 게 아니다라는 설명을 한번 드렸더니 좀 놀라시긴 하더라고요. 애널리스트 보고서의 제일 중요한 거는 방향이에요. 방향. 예를 들어서 애널리스트 투자 의견이 우리나라는 매도 의견은 잘 안 내요. 그래서 보통은 중립이거나 중립이면 사실상 보통은 이제 매수, 매도, 중립 이렇게 되는데 매도 의견은 거의 없거든요. 우리나라는 매도 의견이 한 2% 이하인 걸로 알고 있어서요. 매도 의견 한 번 내면 증권사 애널리스트 난리 나거든요. 목숨줄이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러거든요. 그래서 매도 의견은 잘 못 내고 보통 그나마 중립 정도 의견만 내도 난리가 나거든요. 사실상 매도 의견이라면서 난리치는 상황이라서 증권사는 대다수의 의견이 매수 의견이에요. 혹시 중립이었다가 매수로 바뀌었다 라고 하면 요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회사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다가 긍정적으로 생각이 바뀌었구나 라고 하는 게 있고요. 요새는 그래서 얍삽하게 우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 물건에서 추천한다라는 말이 꼭 강추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초강추도 있죠. 이런 식으로 표현이 세지는 게 있어서 중립이 뉴트럴이잖아요. 그리고 매수 의견이 바이 의견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초강추가 이제 컨빅션 바이예요. 뉴트럴 바이 컨빅션 바이. 컨빅션 바이가 초강추예요. 강력 매수 이런 식으로 의견하고 그러니까 대충 느낌이 뉴트럴이 매도 의견, 바이가 대충 중립 혹은 뭐 약 매수 의견, 그다음 컨빅션 바이가 이제 강력 매수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의견이 바뀌면 그게 좀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 게 좋다라는 게 첫 번째 하나니까 두 번째는 목표 가격이 바뀌는 경우, 그러니까 목표 가격이 현재 가격보다 지금 현재 목표 가격이 뭐 지금 가격보다 몇 % 오른다 이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닐 수 있고요. 그건 다른 의미에서 중요하고요. 보통 그것보다는 이 사람이 애널리스트가 바이 의견이 똑같았는데 목표 가격이 예를 들어서 뭐 10,000원이었는데 11,000원으로 올렸다. 그리고 11,000원으로 올린 목표 가격 올린 근거는 이렇습니다라고 설명을 보통 해야 되거든요. 걔네들이 이렇게 허술하게 하지 않아요. 기분 좋으면 올리고 그러지 않거든요. 어떻게든 그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근거를 대면서 근거가 어느 정도 납득력 있게 근거를 대면서 목표 가격을 올리게 되면 이제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뭐 그렇게 이야기한 거에서 투자 의견이 상향되는 거랑 목표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주가가 올라서 올렸습니다가 아니라 이제 자연스럽게 연결했는데 주가랑 연결해서 계산하게 된 기준, 예를 들어서 뭐 펀더멘탈하게 뭐 이렇게 기업의 이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향 조정, 뭐 내년에 예상 이익을 상향 조정하기 때문에 목표 가격도 상향합니다. 이렇게 근거를 대거나 이렇게 해서 근거가 좀 봐도 좀 납득이 되면 이제 그런 경우에 좀 의미를 이렇게 받아들여서 뭐 목표 가격이 지금 현재 가격보다 얼마나 차이 난다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반대인 경우가 있어요. 가격이랑 지금 주가랑 목표 가격이랑 오히려 반대로 해석해야 될 수가 있는 게 기업마다 기준이 있는데 목표 가격이 현재 가격보다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보통 한 50% 정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50%에서 더 넘어가면 50% 이하로 줄여야 되는 규정이 있는 하우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증권사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목표가를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목표가를 내렸다고 이상하다 생각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안에 들었을 때 나는 이 회사를 돈 잘 벌고 있고 그렇긴 한데 지금 괴리가 너무 커서 줄입니다. 이런 경우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주가가 회사가 돈을 잘 벌고 있어 목표가를 이렇게 잡았는데 주가가 떨어지면서 괴리율이 50% 이상 넘어갔다. 그래서 50% 이하로 맞춰야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일단 주가가 내렸으니까 내렸다가 주가가 올라가면 다시 목표가를 올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목표가를 내린 건 별로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주가가 내려서 같이 내려갑니다라는, 주가 따라갑니다라는 말밖에 없는 거고요. 반대로 어떤 게 있냐면 회사는 돈을 잘 벌고 꾸역꾸역 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주가가 막 무슨 테마를 탔는지 이유를 알 수 없게 주가가 급등을 해요.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뉴트럴도 사놓고 다 거의 다 바이라고 있잖아요. 그냥 그런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뭐 목표 가격이 10,000원이었는데 주가가 이미 7,000원이었는데 내가 보고서를 썼을 땐 7,000원이었는데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그래서 한 40% 50% 상승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주가가 막 갑자기 급등을 해서 9,500원이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 보고서를 쓸 때는 9,500원인 현재 주가에서 내 현재 주가가 목표 주가를 10,000원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 사실상 매도 의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라고 돼 있지만 주가는 이미 와 있잖아. 근데 바이라고 했고, 바이는 원래 바이가 기본이니까 그렇게는 뭐다? 매도라는 뜻이 돼요. 그렇게 되면 그냥 목표가를 그냥 올리거든요. 산출한 이유 없이. 그럴 때는 이제 설명이 좀 빈약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목표 주가가 상승하는 설명이 빈약한 경우에. 왜냐면 그때는 주가가 올라서 목표가를 올립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좀 빈약해요. 그럴 때는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걸 이제 행간을 캐치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한 요 자체는 그 보고서 자체에선 제시하는 숫자만 보고 해석을 하려고 하면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람이 하는 일이어가지고 특이한 성향에 대한 행간을 좀 잘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좀 간과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걸 좀 알아두면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필요한 정보만 얻고 필요하지 않은 정보는 그냥 흘려버리는 거죠. 그런 부분은 좀 잘 알아두시는 게 투자하는 데 아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초보자 주린이 때 하듯이 목표가는 얼마였는데 그 가격 가나 안 가나 두고 보자,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오히려 변화하는 과정을 보는 게 좋아요. 가장 전형적인 예가,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기 가장 전형적인 예가 삼성전자 케이스예요. 올해 1월 달에 있었던 삼성전자 케이스, 너무 전형적으로 나타난, 물론 이제 당사자한테 물어보면 그렇게 절대 대답을 안 하겠지만, 이제 흥분했기 때문에 이제 와인 한 모금 마시고 삼성전자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